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굴곡근 봉합술 후 재활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굴곡근 봉합술 후 재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튼튼한 건 봉합이 있겠습니다. 건 봉합 방법에는 코어 수초와 에피테논 수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코어 수초란 것은 힘줄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실이 두 가닥일 때는 2스트랜드, 그리고 네 가닥일 때는 4스트랜드, 6가닥일 때는 6스트랜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코어 수초를 한 다음에는 힘줄의 주변부를 꼬매는 에피테논 수초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장 안에서 봉합 후에 완전 굴곡 신전을 했을 때 힘줄 사이에 틈이 없게 이렇게 봉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 후 올바른 제어를 통해서 굴곡근 재파열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굴곡근 재활의 메타 분석을 찾아보았습니다. 메타 분석이란 것은 다른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을 이제 종합해서 하는 또 발표가 되겠는데요. 170개의 논문을 종합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동 운동과 조기 능동 운동을 비교하였는데요. 수동 운동이란 것은 이제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런 운동, 혹은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운동을 도와주었을 때 이것을 수동 운동이라 하고요. 능동 운동이라는 것은 환자 자신이 직접 이렇게 주먹 쥐었다가 폈다가 이런 운동하는 그것을 능동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기 수동 운동일 때는 재파열의 빈도가 4%, 그리고 유착의 빈도가 9%로 유착이 더 많았고요. 조기 능동 운동일 때는 재파열의 빈도가 5%, 그리고 유착은 6%로 유착은 수동 운동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현재는 수술, 술기, 재료, 재활이 더 발달됨으로써 조기 능동 재활 운동이 더 좋은 결과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UNJ 프로토콜, UNJ 재활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첫 3일입니다. 첫 번째로 고정을 해야 되고요. 고정이라는 것은 부목을 이렇게 해서 손을 안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고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상이라는 것은 손을 이렇게 높이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을 거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출혈로 인한 반응을, 그러니까 흉터 조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3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수동적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수동적 운동을 하는 이유는 3일 콜라겐 형성이 수술 후 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수술 후 48시간, 그 이틀째까지 염증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힘줄이 재생이 되지 않고 염증 반응만 생기게 되는데, 이 48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가지 성장인자, 그리고 줄기세포, 아니면 콜라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함으로써 힘줄의 재생이 시작되겠습니다. 수술 후 첫 3일에 어떤 것을 하느냐? 그러면 손등에 부목 고정을 하게 됩니다. 손등 부목 고정은 손목은 45도까지 이렇게 신전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수지관절은 30도 정도 굴곡, 이게 중수지관절이 여기 중수지관절인데 30도 정도 굴곡을 하고, 지관절, 손가락 관절은 이렇게 신전 상태로 이런 자세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술 후 4일부터 2주째까지 하는 재활 운동입니다. 제가 하루에 회진을 2번 도는데, 회진 돌 때마다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일째부터는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내가 거의 다 나았구나 해서 손을 이렇게 무리하게 막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문고리를 이렇게 확 잡다가 이렇게 힘줄이 재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빨리 회복되고 싶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손의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힘을 줘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재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파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수술 후 약 10일입니다. 10일 전후에 통증도 없고 손가락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파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도 가능하면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상을 해서 부종이 빨리 내리게, 부기가 빨리 내리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손등에 이렇게 부목을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운동을 계속 하실 필요는 없고요. 1시간에 약 10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유착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4일째부터 2주째까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지관절 신전 운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손에 평소에 힘을 빼게 되면 손가락이 약간 굴곡된 이렇게 구부려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최대한 이렇게 펴줍니다. 펴줘서 뒤에 있는 분목에 손가락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쭉 펴줍니다. 그리고 힘을 빼면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되고 쭉 이렇게 펴줍니다. 이게 수동적 지관절 신전 운동입니다. 이렇게 힘 빼면 다시 구부러지고 쭉 펴졌다가 구부러지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 굴곡 운동입니다. 능동적이라는 말은 내 힘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능동적 지관절 신전 운동 최대한 폈다가 다시 이게 손가락 주먹을 쥐게 됩니다. 쥐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줄 수는 없고요. 주먹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까지 쥐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가락을 폈다가 이게 주먹을 쥐는데 약 3분의 1 정도에서 많게는 2분의 1 정도까지 이렇게 능동적으로 쥐게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폈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이렇게 쥐는 이런 운동을 1시간에 10회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장력, 통증 혹은 힘든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No tension, no painful, no forceful movement가 좋겠습니다. 1시간에 10회 반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2주에서 4주 동안 4주까지 기간 동안은 운동하는 동안은 부목을 풀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먼저 신전 운동은 손목은 45도까지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제치고 운동입니다. 손목은 뒤로 최대한 45도까지 제치고 그 다음에 지관절은 최대한 이렇게 펴줍니다. 손목도 45도까지 하면서 손가락 지관절, 손가락을 최대한 펴주는 운동을 하고요. 굴곡 운동은 그래서 이제 주먹을 쥐는 운동인데 중수지관절이라는 것은 요 관절입니다. 중수지관절은 최대한 굴곡이 되게 해줍니다. 최대한 굴곡이 90도 정도 되겠습니다. 90도까지 굴곡시키고 손가락 지관절, 손가락은 이렇게 절반 주먹에서 거의 4주째까지는 완전한 주먹이 쥐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펴줬다가 주먹을 이렇게 쥐는데 처음에는 반 정도 주먹을 쥐고 4주가 끝날 때쯤 되면 거의 완전한 주먹이 줄 수 있게 이런 운동을 역시 1시간에 10회 정도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주가 지났습니다. 4주에서 8주 동안 기간입니다. 4주가 지나면 거의 이제 치료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주에는 부목을 제거합니다. 이제 부목을 제거하면서 가벼운 활동, 가벼운 일상생활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주째부터는 거의 다치기 전이랑 똑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8주째부터는 스포츠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턱걸이, 팔굽혀펴기 이런 것까지 격렬한 운동도 이제 할 수 있는 완전히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손가락이 이게 좀 덜 펴지는 손가락 굴곡구청이 남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야간 부목을 이렇게 손가락을 편 상태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가락 굴곡근 봉합술 후 재활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